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적의 적도 적이라고 이 멍청한 것들아 입니다. 며칠 전에 이영훈 교수에게 세뇌된 어떤 이와 아주 많은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분의 주장 중 가장 어이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기를 이영훈 교수가 좌파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우파 역사학자인데 왜 그를 비난하는가? 라는 말이 되는 듯 보이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좌파들에게서 공격만 받으면 다 우파가 되는 겁니까? 지금 자생빨갱이 최상천이가 문지양이를 비난하고 나선 지가 꽤 되었는데 그럼 문지양이가 우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문지양을 비판하니까 자생빨갱이 최상천이가 우파입니까? 빨갱이 새끼들끼리도 싸움박질 해댄 것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사파 것들과 공산주의자 것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좌파 것들이 합종연횡이었습니다. 민주파리 운동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싸움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빨갱이들 중 좌파 진영에서 밀려난 것들이 전향을 했다면서 뉴라이트라 가면을 쓰고서 자신들이 늘 해왔듯이 종북 주사파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파라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망조가 든 이유라 하겠습니다. 전향한 공산주의자 것들은 좌파들에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파인 척 우파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보수 우파 흉내를 내고 있는 백모 박상현이도 딱 그 수준입니다. 그가 문지양이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가 보수 우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시민단체 운동은 이른바 그럴듯한 그들이 젊어서 꿈꾸던 기층민중 혁명 노선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기성 정치권을 모조리 불신하고 시민운동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불법 정당이라 해산이 된 통진당은 공산주의자였던 노회찬 심상정과 공산주의자였으나 양아치로 변한 유시민 그리고 아직도 투철한 이념으로 무장된 종북주사파 이정희 등이 합하여 만든 정당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시절부터 저것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도 데모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꼴값들을 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합당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들 중 누가 우리 편 보수 우파일까요? 이석기가 문지양이를 욕하면 보수 우파가 되나요? 문지양에게 운전자니 뭐니 하면서 개소리 말라고 일침을 날린 김정은이가 보수 우파인가요? 아니면 단지 종북 주사파만 아니면 모두 보수 우파인가요? 이영훈이나 박성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보수 우파들의 씨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모르고 보수 우파의 사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자신들의 빨간 눈깔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문지양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보수 우파라 착각하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모가 자기 방송에서 남한 핵무장을 주장하는 홍준표를 간첩이라 주장했는데 사실 남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그냥 화풀이 삼아 한번 짓거려보고 끝나는 문제이지만 교묘하게 물타기 하면서 자신의 좌파 사상을 보수우파 사상인 양 세상 물정 모르는 이들에게 세뇌를 하고 있는 백모는 간첩이거나 간첩은 아니라도 간첩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보수우파 논설가의 대명사 정규재는 자신의 방송에 빨갱이 장기표를 출연시키면서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는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단지 장기표가 문지양이를 비난했다고 갑자기 보수우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인사가 대표 보수파 논설과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참된 보수 우파의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만을 외친다고 보수 우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이며 모든 자본주의자들이 보수 우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자유시장 경제만을 외친다고 보수파 대표 논객이 된 정규재의 경제 외적인 노선을 본다면 그가 진정한 보수파라 부르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홍준표가 유시민하고 붙어서 히히호호 하면서 방송질을 해댔고 조회수가 무려 30만이 넘었다고 하면서 좋아서 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빨아제끼면서 홍준표 대세론을 주장하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튼 홍준표가 유시민이랑 짝짝꿍 했으니 홍준표가 좌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유시민이가 우파가 된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는 태생이 좌파인 놈입니다. 김영삼이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왜 괴롭히냐고 좌파들을 향하여 자신도 이쁘게 봐달라고 읍소하던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라는 좀 더 우스운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홍준표가 덜 우스운 놈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홍준표는 막말이라 비난받아도 할 말은 하던 병신인데 황교안이라는 더 병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한 말까지 자기가 앞장서서 사과하고 수습하고 하면서 설설 기는 것이 무릎팍 다 까지고 손금 짐은 다 달아서 없어질 듯합니다. 아무튼 그런 더 병신 황사과도 좌파들에게서 물병으로 쳐맞고 의자로 쳐맞았으니 보수파 인증한 것이라 생각하는 한심한 개돼지들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황사과는 헌법적 가치가 맞다면 유승민, 안철수도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황사과의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된 하나의 정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개소리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문재양이 패거리들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안희정과 이재명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도 보수우파의 대표주자가 되어서 다음 총선에서는 자한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자한당 지지자들은 안희정 만세, 이재명 만세를 외치겠지요? 탄핵 찬성 세력이라며 나경원을 그리도 비난하던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나다르크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개 돼지들은 도대체 나라 걱정은 뭐하러 하고 투표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요즘 반중파리로 개 돼지들에게서 교주로 추앙받고 있는 박사 사칭 김정민이는 외국에서 떠돌이짓 하다가 카자흐스탄 박사라 사기치면서 환단고기를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제관계학 박사라 사기치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단곡이라는 국뽕 소설을 그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환단고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어거지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 역사학에 관심이 많던 이들에게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대사를 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었는데 김정민이는 이것을 좌파들이 우파인 자신을 공격한 것인 듯 포장지를 해댔습니다. 좌파들이 김정민을 공격한 것은 그가 우파라서가 아니라 헛소리를 하고 다녀서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배운 것 없고 공부한 것도 없이 그저 몽고에서 빈둥거리던 시절 우연히 한번 스친 켄트 칼더 박사의 신대륙주의라는 책 번역본 일부와 이춘근 박사의 강의를 듣고서 자신이 연구한 것이냐 주댕이질을 하면서도 다음번 총선에 출마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어찌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나열했던 사이비 보수 우파들의 간교한 혓바닥질에 속아 넘어가서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사이비 보수 우파들의 숙주 노릇이나 하면서도 그것이 애국인 양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은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들과만 협력하여서 국회를 꾸려나가려고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런 정부의 개수작질을 보면서도 그저 마이크 잡고서 대통령이 결단하신다면 자한당 쓰레기 년놈들은 국회로 들어가서 국정에 협력하겠다고 한 번만 놔줘요 훌라훌랄라를 부르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재양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야 할 제1야당 것들이 문재양의 목표에 적극 동참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심하고 굴욕적인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고 그래도 그것들이 민주당보다는 나으니 뭉치자고 외치고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종자들인지 DNA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도 바빠서 보수우파 정당에 무심했었습니다. 사업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도 바빠서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용돈만 두둑이 주면서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듯이 무조건 묻지마 투표를 하면서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언제나 한결같은 지지를 보냈던 정당이 보수우파 국민들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들이 잘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계속해서 용돈만 쥐어주자는 그런 짓을 저지르자고 속삭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80년 전 4.3 사태도 들고 나오는데 불과 2년 전의 사기 탄핵을 과거사라 묻고 가자는 것들에게 그래도 그것들이 좌파보다는 나은 놈들이라고 기꺼이 그 년놈들의 아가리에 표를 넣어주겠다고 하고 있는 무심한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 부디 투표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한당에 투표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면서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차라리 투표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참된 보수우파 정당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자한당을 밀어야 나라가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개돼지 여러분, 마늘과 쑥 열심히 드시고 부디 내년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의 적도 적이라고 이 멍청한 것들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